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고전으로 유명한 작품들 중에는 우리가 실제로는 읽지 않았으면서도 읽었다고 믿고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동화이지만 정작 작품의 전문을 다 읽은 경우는 많지 않은 그런 작품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차분하고 편안한 티타임이 떠오르는 발표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각은 11시 48분. 여러분은 지금 이상한 나라의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의 이상한 라디오 진행을 맡은 김민전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책을 어렸을 때 한 번씩 접해보셨죠? 앨리스, 채셔 고양이, 휜토끼 등등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영국의 문학작품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작품에는 당연히 그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에 대해 함께 담소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 손님들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앨리스님과 휜토끼님입니다. 다들 큰 박수로 환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로 나오게 된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와 함께 오늘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 흰토끼입니다. 세계 최초의 소녀 월극, 영미문학에서 성경, 셰익스피어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작품, 빅뱅, 양자역학을 설명할 때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문학서이자 언어유희와 기구로 넘쳐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오늘 세 가지 가치 측면에서 접근해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한 나라로 모두 함께 떠나볼까요? 현 시대에 이 이야기를 읽은 여러분은 상당히 정신사납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온 1865년 빅토리아 시대로 돌아간다면 꽤나 혁신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동화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괴하고 이상한 나라에서는 기괴하고 요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책을 쓴 작가 루이스 캐럴이 실제로 앨리스라는 소녀에게 들려주기 위해 쓴 이 동화책을 깊숙이 내면까지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빅토리아 시대를 풍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당시에는 소녀가 주인공이 되어 활극을 펼치는 소설이 없었습니다. 소녀가 이끄는 판타지 모험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소녀가 호기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거의 금기시 되었으니까요. 그리하여 이 작품을 패러디한 영화 도입부에는 가정교육을 잘 받기만 하면 된다는 사회상에 맞춰 집에서 역사교육을 받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에는 시대상을 풍자한 부분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여왕의 어이없는 명령에 모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여왕님, 정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나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흰 장미를 빨간색으로 칠하기도 하고요. 애초부터 흰 장미를 심어 제 기분을 망친 카드 병사들을 처형하기도 했죠. 옆엔 늘 왕이 있었지만 존재감이 없으니 똑똑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빅토리아 시대의 여왕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일도 있었군요. 아마 이 작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담은 이유는 빅토리아 시대 절대 권력을 개인적인 일에 행사하는 여왕을 풍자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하트 여왕의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여왕을 표현하여 풍자한 것일까요? 다른 시각으로는 왕의 눈치를 보는 관료들을 풍자하기 위해 장미에 빨간 물감을 칠하고 있던 카드 병사들을 등장시킨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앨리스가 귀족들의 티 파티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말해봐도 될까요? 흑 치고 들어오셔서 놀랐지만 좋아요. 그럼 앨리스 씨의 스토리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제가 티파티에 참석하기 전부터 참석하기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우선 모자 장수, 사물토끼, 겨울잠쥐 등 뭔가 제정신이 아닌 생명체들 대부분 기족으로 보였고 그들은 6시에 티타임을 시작했어요. 시계는 항상 6시에 멈춰 있어서 자리를 한 칸씩 이동하면서 넓은 테이블에서 하루 종일 티타임을 즐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제가 그 자리에 끼려고 하자 온갖 핑계를 대며 외부인인 저를 배척했어요. 덕분에 저는 티 한 잔 얻어 마시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빅토리아 시대의 귀족들의 형식적이고 외적인 부분만 신경 쓰는 문화를 새롭게 풍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의 눈에 미친 귀족들의 모임이 어떠하였는지도 이 장면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며 모자장수, 사물토끼, 겨울잠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수은으로 모자를 만들었던 모자장수들은 수은 중독에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 정신이상자가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사물토끼. 사물은 토끼의 발전기라 수남의 상징인 토끼라 할지라도 이 토끼는 매우 사납고 큰 동물에게도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겨울잠쥐는 특이하게 겨울에 잠을 자는 설치류로 야행성이라 낮에도 매우 무기력한 생명체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이상하고 사납고 게으른 존재들이며 티타임은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계가 6시에 멈춰 있어 자리를 한 칸씩 이동하며 티타임을 가지는 이들의 모습은 귀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반영한 것이 아닐까요? 네, 앞에 코너에서 앨리스님과 휜토끼님의 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코너는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두 번째 가치인 자아 정체성을 찾아서입니다. 앨리스님이 이상한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되면서 몸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나는 마시오라고 쓰여있던 병을 마시고 갑자기 몸 크기가 커졌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고 당황스럽죠. 그렇지만 다시 케이크를 먹고 작아졌는데 그 후에 작은 병에 담겨있던 어떤 액체를 마시고 다시 커졌어요. 그런가 하면 바닥에 떨어진 조약돌이 케이크로 변하는데 이를 먹고 다시 작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버섯을 발견하고 이 버섯을 먹으며 저 혼자 스스로 작아졌다가 커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지요. 맞아요. 앨리스는 토끼의 굴로 저를 쫓아 이상한 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크고 작아지고를 반복했죠. 그때 앨리스님의 기분은 어땠나요? 저는 사실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막 크게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몸이 점점 자주 변하게 되자 결국에는 무서워지고 저를 점점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아닌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서요. 그렇군요. 이상한 나라에서 만난 애벌레와 대화를 할 때 애벌레가 앨리스님에게 누구냐고 질문을 했을 때도 앨리스님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죠. 맞아요. 제 몸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을 반복할 결과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점차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벌레가 저한테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도 저조차도 제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몰랐죠. 심지어는 하루가 24시간인지 22시간인지도 정확히 모를 정도였는데 저 스스로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때 저도 자신도 저를 잘 모르겠고 나는 무엇일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맞을까? 하는 기분이 한참 들었었거든요. 휜토끼님은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저도 한때 그런 경우가 있었죠. 아니, 내가 토끼인가 기니피그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난 누구인지 잘 몰랐던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앨리스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자기 자신, 자아 정체성을 찾게 되었나요? 저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기 직전에 하트 왕과 하트 여왕의 재판장에서 저의 존재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저를 모르겠다는 기분이 들기는 했지만 이상한 나라에 있으면서 이상한 나라에 대한 의문점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상한 크로켓 경기와 다과일을 보며 정말 요상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뭐만 하면 목을 쳐라 라고 말하는 여왕의 독단적인 태도에도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가 하트 여왕의 재판장에 가서 재판에 참관할 때 여왕의 태도와 이 말도 안 되는 나라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지요. 그래서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너희들은 카드 묶음에 불과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꿈을 깨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만약 앨리스님께서도 이상한 나라와 여왕의 부조리한 모습에 대한 분노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현실 세계로 돌아오지 못한 채 계속 그것에 존재하고 있었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질문과 이상한 체제에 대한 분노와 저항심이 저를 그 이상한 꿈속에서 깰 수 있게 해준 것 같기도 해요. 흰토끼님도 치슈 고양이를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만나본 적은 물론 있죠. 그러나 깊은 대화는 나눠보지 않았답니다. 사실 채쇼 고양이를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앨리스님은 채쇼 고양이를 만나보셨나요? 네, 저는 이상한 나라에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지만 치슈 고양이를 꽤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위에 앉아서 웃고 있는 채쇼 고양이를 보고 조금 깨름직하고 소름 끼치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용기를 내서 채쇼 고양이한테 어느 길로 가야 할까에 대해 물어봤죠. 그랬더니 채쇼 고양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채쇼 고양이는 저에게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달려있어 라고 답해줬어요. 그 말이 정말 인상이 깊게 남았어요. 저는 채쇼 고양이의 말을 듣고 정말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되었거든요. 결국에는 그 길을 통해 가다가 꿈을 깨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기도 한 건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못 느꼈었지만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채쇼 고양이는 저에게 단지 길만을 알려준 것뿐이 아니라 제 삶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었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아,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정말로 길은 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의 숲속 길도 그렇고 제 인생도 그렇고요. 채쇼 고양이는 저에게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주어진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가고 싶은 길로 또 발 닿는 길로 걸어나가 보라는 메시지를 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인생에 있어서 길은 하나가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 다르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꿈을 깨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 것처럼 인생도 돌고 돌아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만 다르고요.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니분도 앨리스님이 꾸신 꿈과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신기하게도 제 언니도 이상한 나라를 상상할 수 있었다고, 아니 느낄 수가 있었다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신기했어요. 사실은 언니분도 이상한 나라에 이미 한번 다녀오신 것이 아닐까요? 이상한 나라에서 자신을 다시 되찾게 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는 저만 다녀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사람들도 한 번씩 다녀왔을 수도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 모두 형태와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한 번씩 이상한 나라에 갔었거나 갈 예정이지 않을까요? 앨리스님처럼 이상한 나라가 생생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언젠가 한 번은 이상한 나라에 다녀온 것 같은 요상한 기분이 듭니다. 자, 그럼 2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러분은 이상한 나라가 이상하게 느껴지면서도 조금은 친숙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 장소는 이질적이지만 그래도 무언가 우리 사회의 모습과 조금은 닮은 것 같다고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번 코너에는 특별히 우리 사회를 직접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큰 박수로 홍세현님과 김희경님 두 분을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에 사시는 분들이라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상한 나라에 사는 분들이 아니라니 더 흥미가 가네요. 안녕하세요. 휜토끼 씨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만 하세요. 휜토끼 씨는 왜 여왕 앞에서는 그렇게 벌벌 떠시면서 하인들에게는 소리를 지르고 권위적으로 행동하시나요? 사실은 저는 여왕님이 우선 무서웠어요. 기분이 안 좋기만 한다면 그 즉시 목을 치라는 끔찍한 명령을 서슴지 않게 내리시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도 권력을 원했던 것 같아요. 여왕님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 여왕님에게 잘 보여서 저도 권력을 쥐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한 것 같네요. 그건 정말 좋지 않은 태도인데요? 물론 좋지 않은 태도는 맞죠. 그러나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시대에는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는 여왕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비록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 현대사회에도 여왕이 존재합니다. 뭐든지 제멋대로 하며 사람들을 다스리는 여왕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혹시 희경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여왕과 같이 뭐든지 자신의 요구대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출판된 1865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존재해왔고 또 아마 이후 오랫동안 존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꼭 그게 물리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만이 여왕처럼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다 똑같은 친구고 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마치 자신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더 우월하고 더 뭔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친구들 대부분은 다른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모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뜻대로 안 되었다고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정치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도 책 속 여왕과 같은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희경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현승국의 회장으로서 그래도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세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회의 여왕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사실 희경이가 말해준 우리 주변에도 권위주의적인 친구가 있다는 말에 굉장히 찔렸는데요. 제 과거 이야기가 다소 TMI가 될 수 있지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도 한때 그런 여왕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2 반장이었을 시절에 연말에 학년 장기자랑 대회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우리 반 단체 공연을 기획하게 됐고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고 싶어서 친구들과 소통을 하지 않았는데요. 교탁에 서서 아이들의 단체 안무를 지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강압적으로 말하고 말았고 그 이후로 많은 갈등도 겪었습니다. 장기 자랑은 어쩌지 마무리되었지만 그 이후로 항상 우리 반 친구들은 과연 그 과정이 즐거웠을까? 친구들이 나에게 얼마나 실망했을까? 내가 반장으로서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런 것을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힘든 기억이지만 그래서 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육조직계제라는 말을 하면서 학급 자체 각 부서와 단톡을 다 만들고 있는데 학급 회장과 부회장이 포함된 단톡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학기 초에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면서 공약을 말씀드리고 요즘 에스크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제가 과거 경험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더 나은 1년을 보내고 싶어서였습니다. 아, 현대사에서도 이상한 나라의 모습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정말로 제가 다녀온 이상한 나라는 이상하지만 우리 사회, 우리 자체를 담은 그런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저 소설인 줄만 알았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참 많은 내용이 담겨 있네요. 그 당시 작품이 창작되었을 때의 시대상,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습까지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이상한 나라의 라디오는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잠시 저희와 함께 재미있게 이상한 나라에 다녀오신 기분이 들었기를 바라면서요. 우선 특별히 현대에서 오신 두 분의 게스트 홍세연님과 김희경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상한 나라에서 직접 와주신 휜토끼님 그리고 앨리스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여러분, 이제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정말 소설이라는 갈래는 신비한 것 같지 않나요? 얼핏 보기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내용일지라도 그 의미를 깊게 살펴보면 정말 의미 있는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게 문학작품, 소설인 것 같습니다. 소설을 읽을 때 한 번 더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상한 나라의 라디오 진행을 맡은 김민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